네. 원래 연합나비 독서 모임이 오프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프라인 전문입니다. 오프라인 전문이고 온라인은 약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법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30분 동안 구글 타이머 딱 마치고 소리 날 때까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1인 경영의 87개예요.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참 잘하시고 이 김영환 교수님의 그 강의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1인 경영 갔었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어떤 주제로 할지 주제부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걸로 할 겁니다. 네. 제가 그 1인 경영에서 배운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1, 2, 3로 나누는 거. 이걸 배웠어요. 말재주 스킬업.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말재주를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코어 스피치. 도대체 이 코어 스피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할 말 다 하는 대화의 고수되기. 이거는 여러분들 질의응답으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말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사진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떤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그 포인트만 체크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3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보여드릴 것은 한 10분의 1? 네, 많으면 10분의 2? 이 정도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주 그 버라이어티 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1대1로 하느냐 아니면은 1대 다로 하느냐 이것이 연설이냐 프레젠테이션이냐 발표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내가 앞쪽에서 MC를 보느냐 아니면은 심사를 보느냐 이런 것도 또 다르겠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끄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오늘은 말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부터 한참 전에 이런 데서 태어났습니다. 뒤에 그 흙담이 있는 와이프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1사 후퇴 때 피난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10살 전에 사진은 딱 이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뒤쪽에 보면은 산들이 있고 여기 다 과수원이거든요. 겨울 되면은 여기 배추 무를 심고 하는 곳인데 이게 또 집은 또 우리 집이 아닙니다. 너네 집 담장 밑에서 사진을 한 장 딱 찍었는데 이 애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때 당시에 그 돈을 몰랐기 때문에 돈보다는 껌을 좋아했습니다. 이때 당시 껌을 동네에 어떤 한 분이 그 혜태나 롯데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껌을 많이 가져다 놓아가지고 그 껌을 주면은 그렇게 많이 흔들고 다녔습니다. 예, 요랬던 애가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하죠. 어른이 되어서는 정말 웃기는 놈이 됩니다.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광화문에서도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김웅현 씨하고 여기 있죠. 개그맨도 웃기는 MC로 그렇게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개그맨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이걸 그냥 있어야 되나? 아닌데 이 시대에 맞추어서 내가 뭔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줌 수업을 한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은 이걸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강연이나 강의하실 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MC를 27년 동안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책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책을 한 2권 정도 읽었나? 예. 근데 제가 타고난 능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읽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었다거나 아니면 본 걸로 바로 그걸 전달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코로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책을 쓰겠다고 했던 게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말재주는 없지만 저 책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말재주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려면 길잖아요. 그래서 이때 책을 쓰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 읽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한 70권 정도를 책을 읽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한 2달, 석 달 만에 읽었는데 책 읽는 습관이 들어서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고 명상하고 난 다음에 책 5권을 종류 다른 것을 갖다가 딱 지정을 해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읽으면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다 적어놓고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입니다. 라디오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라디오를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연을 받고 음악을 전달해주고 하는 디제잉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컬투쇼에서 하는 앞에 객석에 사람들이 이제 한 3명, 5명 앉혀놓고 하는 그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서 많은 기획사에서 저를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축제장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태양볕에서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는데 저는 파라솔 아래에서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받는 네, 아주 좋은 그런 보직을 맡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실내에서 스포츠 경기 아나운서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장에서 장내 아나운서를 합니다. 선수들 소개하고 이렇게 하프타임 때 추첨을 해서 선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 보면은 중장비가 보입니다. 이 현대건설기계에서 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그 중장비 경매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현대에서 이 중장비를 새 제품을 팔면은 중고를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럼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처럼 해서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자. 영어로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MC들에게 다 전화를 돌리고 안 된다. 영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해서 연습을 제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연습을 보름을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에 6시간씩 카운트로 예, 원부터 시작해서 뭐 밀리언까지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했는데 PT를 하니까 충분하다 해서 첫 경매에서 이게 400대를 낙찰을 시켰습니다. 보통 2,500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현대에서 저한테 이렇게 서티피케이트를 줬고요.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자전거 타는 거는 이 아웃도어 운동이고요. 요거는 인도어 운동입니다. 검도.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시려면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걸로 스피치 강사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발음, 발성, 호흡법을 이야기하거든요. 호흡법도 복식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복식 호흡을 이야기하는데 이 운동들을 하면은 복식 호흡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성 연습은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압을 넣으면은 저절로 발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압을 넣을 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은 저절로 호흡이 잘 됩니다.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을 갖다가 쭉 길게 한숨에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앵커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보면은 말을 끊어서 하지 않습니다. 쭉 길게 가죠. 오늘은 영남 지방에서 어떻게 눈이 왔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앞에 일반인들이 나가서 말을 할 때는 자꾸 끊어 먹습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셔도 뭔가 전문가적인 느낌이 난다니까요. 일단은 팁을 쉬우면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렸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아웃도어 운동은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MC나 강연자나 발표하는 사람들 일단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시각화를 시키는데 몸이 좋으면 좋겠죠. 그래서 수트를 많이 입거든요. 수트를 입고 앞에 섰는데 수트의 이 핏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벌써 거기에서 점수를 한 30점 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당당해집니다. 몸이. 내가 몸이 좋으면 앞에 섰을 때 당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을 이렇게 봤는데 당당하고 괜찮은데 목소리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60점 따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40점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노력이 상당히 쉬워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공이 좋아야 됩니다. 이 검도라는 운동은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시작했던 운동이고 검도는 제가 현재 대한검도 3단이고요. 이 자전거는 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검도를 할 때는 칼을 상대에게 보여버리면은 내가 상대를 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꼭 맞거든요. 그러려면은 칼을 숨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고 전문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서서 그냥 막 풀어버리면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더라도 제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보는 게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태도고요. 근데 이제 또 아는 게 많다 보면은 말보따리가 풀리면은 줄줄줄 나오죠. 저처럼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꼭 운동하시라는 거. 운동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말하기보다는 향상이 한 3배는 되실 겁니다. 무조건. 요 사진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다 웃고 있죠. 이날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났던 날이거든요. 그 포항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3대 불꽃놀이 중에서 한강이 있죠. 부산에 있고 여기 포항에 불빛축제가 있습니다. 불빛축제가 요 날이 그 국제 불빛축제에서 캐나다, 중국, 한국이 불꽃을 각각 15분씩 쏩니다. 근데 첫 번째 중국이 양으로 승부하거든요.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는데 엄청나게 쏘고 난 다음에 이제 무대 위에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아나운서가 문소리 아나운서라고 서울에 그 한국어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제가 아나운서 중에서 이렇게 똑똑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원래 통역하면은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진행을. 근데 이분은 한국말로도 해도 잘하고 영어를 해도 잘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박스 안에 그 전기가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죠. 정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여자 아나운서한테 밑에서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저기에 불이 들어오면 올라와라. 내가 올라가겠다 하고 혼자서 여기 앞에 보이는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이때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요. 해변의 길이가 2km가 넘는데 도로 왕복 6차선 도로까지 포함하고 해변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이날 추산 대충 12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12만 명.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바깥에 IC까지 빠져나가는 데만 보통 30분 하면 나가는데 3시간 반이 걸리고 그래요. 이 차가 움직일 수도 없고 차량은 다 통제가 됐고.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불빛을 딱 이 불꽃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지금 웃고 있는 5명의 스태프들은 난리가 났겠죠. 예. 그냥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저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또 둘이 함께 올라가면은 집중이 무대로 완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다가 여기 불이 들어오면은 와라 하고 저는 태연한 척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대 올라가서 무대 중앙에 탁 섭니다. 주변이 조용해요. 스피커 소리도 안 나고 정전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뭐 시장, 시의회 의장, 내빈들, 기업체 대표들 와서 쭉 이렇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상 시간이 한 3분
빠르면 2분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뛰어가서 발전기에 전원을 다시 껐다 키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걸어 나가면서 미소를 띠면서 가는 거죠. 미소를 띠면서 가서 앞쪽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이크 없이 조용하게 중저음 톤으로 여러분 뒤쪽에 포항의 앞바다의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불꽃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느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쪽에 있는 내빈들은 벌써 이게 사고라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예, 당연히 알겠죠. 조명이 다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주변에 이제 가로등 조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벌써 화려한 걸 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관객들의 마음을 벌써 다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조용히 이렇게 나누면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박수도 치고 이렇게 소곤소곤 했는데 불이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뒤에 못 느끼신 분은 제가 마이크 잡고 뒤에 못 느끼신 분은 다시 불 꺼드릴까요? 이건 왜 멘트를 했냐면은 그 다음번에 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또 나가면은 이걸 또 써먹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아주 전문적인 거죠. 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날 나가지 않고 잘 끝났고 마무리가 됐고 내빈들도 앞에서 사고는 난 건 알지만 정리가 잘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담당했던 담당자는 그날 크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스태프들이 너무 당황을 하고 있어서 무대 옆으로 다 불렀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니까 사진 찍자 모여라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길면은 뭐 박수도 치고 이렇게 서로 얼굴 보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들 그냥 보기만 보고 있어요. 그죠? 예. 대표님께서 하트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하느냐. 고수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고수들이 하는 방법.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요. 정말 쉽고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일이죠, 스타일. 보통 우리가 스피치를 하고 싶다. 잘하는 사람을 한테 가서 배워서 뭔가 내 스킬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걸 고민하시냐면은 스피치는 그렇잖아요. 무대 공포증, 발표 불안증, 그리고 뭐 대인기피증 같은 이런 것들이 쭉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스타일 때문에 문제입니다. 스타일. 내 스타일은 그냥 네 음악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강연 전문가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내 스타일은 이런데 톤도 중저음인데 아니면 내가 톤이 하이톤인데 중저음의 흉내를 내려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33명. 어색해진다는 거죠. 예. 힘 들어왔네, 그래도. 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네, 잘 들리고 몇 명이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뭐 뮤트를 하셔도 되고 뮤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공간 경영 전문가님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소리가 살짝 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미소가 상당히 아름다우시네요. 일단은 이 스타일, 본인의 스타일 찾아라는 겁니다. 본인의 스타일. 내가 스타일이 조용하다 그러면 조용한 스타일. 조용하지만 정확한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타일이 아웃고잉이다. 활발하다. 활발한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너무 분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면 되고요. 내성적인 분들은 조금 업을 하면 됩니다. 예, 분위기를 조금 업하면 돼요. 이걸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시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내 스타일이 말하는 스타일이 생겨집니다. 요게 힘드신 분들은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앞에 나가서 회의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쓰는 말들과 필요 없는 말들, 이거 우리 MC들은 쪼라고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이 스피치 전문 지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부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있죠. 이게 이제 중년의 남자분들이 잘합니다. 이거 한두 번은 괜찮아요. 계속 들으면은 좀 귀 거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우리 뭐 이렇게 하는 이 우리라는 말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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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자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체크하시면은 아마 내 습관이 이런 게 있을 거다고 나올 겁니다. 이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냐면은 이것 또한 의식을 하시면 돼요. 의식을. 스타일도 의식하셔야 되고 습관도 의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방금 했던 이 같은 이런 말들은 자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기 전에는 꼭 하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호응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왜 자꾸 우리라고 할까? 왜 자꾸 자라고 할까? 뭘 주는 거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귀에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하신다면 괜찮고 요거는 말을 하실 때 의도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 10번 하신다면은 5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2번 더 줄이고 한두 번은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런 습관들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롤 모델. 난 누구를 닮고 싶어. 제가 그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닮고 싶었냐면은 원래 그 김창옥 교수를 많이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창옥 교수는 이 객석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농담도 치면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시나리오 안에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행하듯이 진행자와 강사를 합쳐놓은 이 컨셉으로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하면은 이렇게 온오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이 줌도 틀림없이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틀림없이 요거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무조건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화면 돌리면서 네, 오늘은 몇 분이나 생얼을 하고 나오셨는지 체크하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할 때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건강경영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사진이라도 한 장 딱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은 보지 않고 이분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소리가 났었기 때문에. 근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꼭 한마디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롤 모델은 다 아시잖아요. 멘토 롤 모델의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 쉽게 못 만나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환 교수님을 찾아뵀던 이유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강의를 아주 정리를 잘해서 하시길래 원래 저는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나가고 있는데 보통 제가 20대 때는 나이가 40대까지만 MC를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행사가 많고 잘 나가는 선배 중에 한 명이 5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돼야지 제대로 이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쭉 가야 되고 그런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오고 책을 내면서 그래 강의를 하려면은 책 한 권 정도는 있어야지 하면서 책을 썼고 안에 내용은 보면 별거 없지만 저는 이 목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차에. 책 이야기 나오니까 또 3000% 빠지는데 제가 제 목차에다가 질문을 한번 다 해봤어요. 이야 이거 질문 해보니까 참 어마어마하대요. 끝이 없대요. 일단은 제 책은 읽기 귀찮다 그리고 사기 싫다 그러면은 교보나 가셔가지고 이렇게 목차 한번 쭉 보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뵈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죠. 어떻게 왔습니까? 하길래 저는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을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여기는 경영을 배우는 곳인데 강의를 배우는 곳이 아닌데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교수님 하시던 대로 쭉 하십시오. 그럼 저는 알아서 제가 뽑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롤 모델도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하고 김미경 강사를 소개하고 빠지면은 강의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또 빠지면 제가 들어가고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미리 와서 본인 소개할 때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는 이분들 큐시트 안에 자 본인 소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개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제 강의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다 깨버리면은 이분은 그 부분을 드러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롤 모델은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진행을 잘하고 싶다, 말을 잘하고 싶다. 난 오프라 윈프리를 닮고 싶어. 그럼 미국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손짓이나 이런 모션들을 어떻게 취하는지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보셔야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어폰. 네, 주홍님님 고맙습니다. 목소리 살짝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말을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을 잘 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는 말을 할 때 이 습관이 나왔었죠. 습관이 나왔는데 말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고 뭐 또 이렇게 상식이 풍부하시면은 누구라도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한다든지 흉을 많이 본다든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내 말재주로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말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로 칭찬을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아파하면은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고 내가 말은 잘하지만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잘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결국은 말하기는 습관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이기 때문에 책 읽는 것과 글 쓰는 것과 이 말하기는 뇌는 안에 있지만 이거를 세 개를 한 군데 합쳐야 됩니다. 저는 책은 읽지 않고 글은 쓰지 않고 말만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하니까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해서 해보니까 말이 점잖해져요. 책을 읽지 않을 때는 영상을 봤거나 아니면은 누구의 말을 들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막 가볍게 막 날아갑니다. 픽픽 날아갑니다. 그리고 글을 쓰지 않았을 때는 말의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진행하는 사람들은 늘상 하던 걸 하기 때문에 틀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틀이 딱 짜여져 있는데 자기 스타일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책도 썼고 잘 쓰지는 못했지만 책도 썼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저는 주로 자기계발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고전 인문학을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다산의 마지막 공부 저거 이제 책을 읽다가 앞에 1장 부분을 읽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공이 거기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내공을 좀 더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인정할 건 빨리빨리 인정합니다. 예, 이제 곧 그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 PPT 지금 보이시죠? 이게 제가 독학을 한 겁니다. 독학. 앞으로 돌아가고 뒤로 가고 끝났죠 이제. 하는 게 독학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하트 빨간 하트. 예, 딱 한 분만 하트 그리셨네요. 보통 한 4분씩 5분씩 이렇게 하트가 나오던데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손 하트. 아이고, 네. 언경님께서 하트.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빨간색. 네, 조나라 대표님께서 빨간색 하트.
이승미 대표님은 하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하트. 네, 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볼펜을.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앞에 짧은 이게 뭐 강연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제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죠. 곧 이제 구글 타이머에 30분 소리가 울리면은 그때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리는 이경희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답하는 걸로. 아, 네, 네. 딱 그렇습니다. 30분이 네, 되었군요. 칼입니다. 네. 오늘 책과 또 다르게 흥미롭게 또 스토리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있으셨던 얘기, 물론 책에도 담겨 있지만 너무 재밌게 네, 들었죠. 여러분들, 이게 줌이 생각보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조금 들으시면서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컴퓨터를 보고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너무 말 잘해 주셨죠. 다시 한번 지금 여러 재밌는 스토리 전달해 주신 작가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박수, 하트 다 좋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죠. 그럼 이제 질문을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를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시고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시겠어요. 이게 대화를 조금 이게 말씀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조금 네. 같이 겹치면 되게 정신없더라고요. 줌이 안타깝게. 그래서 아쉽지만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작가님께 성함과 질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조금 채팅이 불편하다. 오픈톡방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세요. 거기서 남겨주셔도 제가 보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예, 네. 뭐라도 답을 다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진행보다도 다방면으로 더 잘합니다. 운동 좋아하고요. 그리고 취미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질문 주셨어요. 최사랑님께서 목에 좋은 차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몸에 좋은 차, 몸에 여러분들 좋은 차. 예, 이 목은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목, 여기 주변에 보면은 근육이, 혈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을, 저는 스카프를 많이 하거든요, 스카프. 스카프 많이 하고, 여기 남자분들은 톡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좀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살살, 세게 말고 살살, 평소에도, 예, 여기 속 들어간 부분 안쪽에 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그리고, 네, 이렇게 손으로 목을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 이거 좋고요. 목에 좋은 차는 제가 예전에 아주 열정적으로 진행을 할 때, 어, 7시간 반을 진행을 하고, 추운데 7시간 반을 진행을 하고 한 4시간 진행했을 때 그때부터 비를 맞으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몸에 힘도 들어가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몸살도 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뒤에 이틀이 더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메인으로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성대 결절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성대 결절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을 해도 또 재발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면 혈액 순환을 많이 시키고 목에 좋은 걸 먹겠다 해서 했던 게 저는 홍초를 먹었습니다. 홍초. 목에 좋은 건 도라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홍초는 늘 물처럼 마실 수가 있거든요. 홍초를 2병을 딱 이렇게 물과 희석을 해서 차에 하나 두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헬스장 가면은 거기 이제 두고 이제 마시면서 진행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 정도씩 해서 이렇게 항상 여기에 그 수분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홍초 좋아요, 홍초. 홍초, 네, 홍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문 홍초 늘어나겠네요. 네, 홍초. 그러면 다른 분이 그 목소리로 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따뜻한 햇살님께서 작가님처럼 공명 있는 목소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렵지만 실천하는 방법 한 가지 혹시 팁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 방법이 우리 집에는 아버지, 형, 저 세 명이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목소리가 오, 똑같고 저는 단 한 번도 발성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투리는 튀어나오는데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는 튀어나오는데 그 사투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고 목소리는 지르지 마세요. 지르지 마시고 몸을 보통 우리가 이 좀 소리를 묵직하게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면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말할 때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면 소리가 벌써 올라가죠. 그러니까 항상 심호흡하고 어깨를 내리고 목도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당겨서 말씀을 하시면 복식 호흡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에 힘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을 하시면 기압을 넣으면서 복식 호흡과 이 발성 연습이 저절로 된다고요. 제일 좋은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해 보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확실합니다. 네, 운동.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들으시면 안 자꾸 돼요. 화나면 자꾸 지르잖아요. 네. 그리고 자유미님께서 행사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행사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 타임테이블은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가면은 작가가 시나리오를 다 뽑아놓죠. 시나리오를 뽑아서 MC 1, 2 해서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면은 기획사에서 공식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시나리오를 쭉 써줍니다. 근데 저와 잘 아는 사람들은 타임테이블 주고 시나리오는 있지만 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선생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시나리오 안에 내용 보면은 그 사람들 마인드로 썼기 때문에 저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썼다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안쪽에 있는 이 키워드를 체크를 이렇게 하고 순서만 딱 맞춘 다음에는 내가 현장에 맞도록 말을 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보고 읽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공식 행사, 의전 행사에서도 주는 시나리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보고 하고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 숙지를 미리 받아서 숙지는 다 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시나리오를 외워서 앞에서 진행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 외웠던 부분에서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백색 됩니다. 백색. 됐습니까? 그렇군요. 네. 일단 기본 틀은 있되 핵심 네. 키워드만 잡아서 현장에 네.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정말 경험이죠. 찾아가서 직접 뵙고 싶네요. 작가님 하시는 거. 일단 사투리 관련해서는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네. 블로그 글 쓴 지 오래됐는데 이제 사실 글과 말이 다른 게, 글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말은 이렇게 직접 할 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리를 잘해서 전달하는 팁이 있으신지 김민혜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네네.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셨다면은 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은 글을 말한 것처럼 썼네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 평생 말을 했기 때문에 글을 써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글이 써지더라고요. 근데 글을 쓰신 분들은 말을 하려고 하면은 글 쓴 것처럼 아마 틀림없이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은 정리가 엄청 잘 되세요. 정리가 잘 되세요. 근데 요거를 5가지면은 한 3가지로 줄여서 조금 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플하게 줄이세요. 줄여. 예. 어, 글을 이렇게 쭉 잘 쓰시잖아요. 쑥 잘라서 중요한 것만 쑥 중간에 뽑아서 이렇게 요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서 네. 핵심만 전달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님께서 발표할 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긴장 완화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봤네요. 이 이성미 대표님은 저하고 87기 동기인데요. 아하, 맞죠? 예. 예. 이분이 긴장을 하는 이유는 저는 사람을 딱 보면은 이분이 뭐가 문제인지 걸어 나오는 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 출연자가 나올 때 저 사람이 나와서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지면은 대답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을지,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말이 막혀버리면 그건 이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마가 뜬다 그러거든요. 네, 아, 공백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나올 때부터 저 사람에게 쉽게 던질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제 머릿속에서 굴려야 됩니다.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이성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긴장이 되는 이유는 이분은 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참 잘하시려고 그러고 많이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고 좀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을 어떻게 배포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분 또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10분 말할 거를 5분으로 줄이고 5분 말할 걸 3분으로 줄이시면 돼요. 사람들 앞쪽에 나가서 떨리는 거는 그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사람을 만나고 앞쪽에 자주 나가보면은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27년을 했고 대통령도 사람들 앞에 나가면 떨걸요. 예, 나가면은 떨립니다. 근데 떨림의 그 내용이 다릅니다. 저나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나가서 떨리는 거는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열광을 시킬까라는 그 떨림이고요. 무대에 많이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무대에 나갔을 때 떨리는 거는 저 사람들이 나를 째려본다, 저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한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내가 준비한 거 열심히 준비했으면은 그거 양을 예. 네, 에스터님. 알겠습니다. 줄이면서 일단 네. 어떤 마음인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음, 그리고 네, 오늘 주제 네. 그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는 혹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스타일, 습관, 롤모델 이렇게 말씀해 음. 주시는 게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또 네. 대화에 제가 오늘 그 강의할 때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 속에 보면은 목차에 보면은 어떻게 대화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고수들이 하는 대화법들이 있거든요. 고수들은 본인이 먼저 말을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보따리를 먼저 풀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책에 여기 있고, 그리고 대화를 잘하려면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처음에 내가 영업을 하던 지인을 만났던 대화를 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왔어 뭐 진짜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해서 왔어 친구 이렇게 앉으면은 그때부터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미소 하나만으로 바로 그냥 오픈 마인드가 되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대화의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상대방을 여기 보면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내가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풀어줍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다 있어요. 상대방보다 내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과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상대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갖고 노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은 나중에 제가 이거 책 목차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드리든지 예, 네. 하려고 했습니다. 대화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물어보는 거요. 일단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게끔. 왜냐면 대부분 먼저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음, 알면서도 일단 물어봐서 상대방의 그 참는 느낌. 말하지 그렇죠. 그게 않고. 보입니다. 네, 그게 네. 보여요. 이게 그 질문도 보면은 우리가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살짝 어폐가 있는 것이 질문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요? 그 허점이 있는 질문부터 아주 심플한 질문부터 던지면서 상대방도 이 어떻게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나가다가 뒤에 가면은 정말 내가 물어야 될 거 디테일한 거 쭉 들어가는 거죠. 질문에도 약간 단계가 있군요. 좀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쉽게, 가볍게 처음 만난 시작했다가 사람이 갑자기 집에 호구 조사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되게 부담스럽죠. 예, 갑자기.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인제 강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나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는 요령이 있나요? 이거 지금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중을 시키는 방법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본인만의 공간에서 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면 꺼버리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뒤로 젖혀서 커피 마시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저는 화면에 지금 계시지 않는 분들도 다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열심히 보고 있다 생각하면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기소개할 때 집중을 시키는 방법. 일단 오프라인 경우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습니다. 온라인은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 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사람이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주홍님님, 네, 이름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이름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불러드리는 거. 네, 유미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아재 개그 같지만 본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게 기억에 많이 남고, 온라인은 일단은 쉽게는 그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제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딱 세 분에게만 드리려고 하는데 박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만의 평소에 써먹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분이 잘하시면은 뭐 왼쪽 오른쪽 분도 같이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현장 가면은 뭐 보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드려서 그 방법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써먹는다 하시지만 이걸 헛다리 집어버리면은 안 쓰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는 최적화를 시켜서 나한테 최적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 네. 최적화. 네. 알겠습니다. 강의력에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지금 김민혜님께서 네. 이제 강의력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조금 어렵네요. 저희 컨텐츠가 아니지만 강의력에는 도움이 줄이세요. 줄이세요. 네. 일단은 강의 이분이 자리를 네. 큰 강의든 작은 강의든 강의를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강의를 계속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 스타일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 스타일이 갖추어지지 않고서 계속 하신다면은 좋은 습관도 있고 경험은 많이 쌓이겠지만 나쁜 습관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를 칠 때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서 뭐 체르니 치고 이제 곡들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냥 바로 체르니를 숙달을 시켜서 곡을 넘어갈 수 있게 한다면은 처음부터 바이엘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작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오늘 내가 했는 말 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PPT에서 빠진 말이 있네. 이런 거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잘하고 이렇게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야 그게 뭐냐고 손가락질 해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뼈가 되는 말은 꼭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고쳐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네. 고쳐서 네.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피드백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계신데 오늘 안 오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 스피치 쪽은 아닌데요. 네. 1인 기업가로 이제 27년간 오프라인에서 종횡무진하시고 엄청나게 활약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오랜 경험이 있으신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1인 기업가로 온라인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하신 분은 직업이 아마 강사 아니면은 MC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상 한 8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에 관련해서는 김영환 교수님 전화번호를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통화하시면은 아주 완벽하게 농담이고요. 일단은 저 27년을 했지만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10년을 더 할 생각이고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프라인이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침범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그 AI가 인포메이션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각각의 감정과 형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AI가 그거는 절대 침범할 수가 없고요.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에 5개 들어온 행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줌을 이용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먹거리 축제인데 이걸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유튜브로 홍보를 해서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카톡으로 이 줌에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집에서 음식을 풀어서 먹는 모습을 줌으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음악도 신청곡도 보내주고 사연도 하면서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한테 또 쿠폰을 보내줍니다.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생겨난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일단은 오차수를 가지고 있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이제 지역의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열흘을 제가 유튜브로 실방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같이 읽었지만 또 읽고 또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의 머니룰을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네벨 고다드 책하고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바라는 게 있고 바라는 것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핍은 부정이겠죠?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라는 것에 결핍을 제껴버리고 그냥 바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이뤘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행복감을 누리는지 그것만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됩니다. 코로나 전 국민이 아마 내일 없어진다고 진심으로 바라면 없어질걸요. 예. 백신이 오늘 저녁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던 부분 책 많이 읽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준비하십니다. 저는 내일부터 그 작가님들 강연자 만들기 과정 시작합니다. 예, 내일 일기 네 고맙습니다. 일기 시작하는데 그 제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되냐면은 그 작가님들이 책을 노력을 해서 썼잖아요. 근데 글 쓰신 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은 쓰는데 본인 책을 소개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베스트셀러가 아니면은 책이 그냥 종이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제가 보고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들을 다 뽑습니다. 제가 요즘 그 코어 스피치를 주장하는데 이 코어가 핵심이거든요. 이걸 다 해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열었던 그 유튜브 채널은 북토크라고 북토크 2020 2020년도에 열었다고 북토크 2020이라는 채널을 열어서 채널 현재 지금 구독자 4명 어제 첫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 몇 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2천 몇백 개는 현장에서 제가 행사하면서 써먹는 거고 예, 장샘 TV는 그렇게 써먹을 겁니다. 어, 네. 다양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어쨌든 변화는 있지만 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같이 네, 공유. 같이 공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다른 질문, 일단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지금 몇 분께서 이제 후속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또 네. 궁금한 거는 그러면 혹시 이제 언제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멘토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혹시 셀프 피드백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어떻게 피드백을 하면 좀 효율적일까요? 셀프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읽으시고 자기 개발서를 한 권을 읽으시면은 우리 자기 책 한 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 한 권에 13,000원, 15,000원을 주고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한 장에서 한 가지의 교훈만 얻는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5가지 교훈을 책 5권 읽으면은 25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쌓아서 여러분들의 그 말하기 능력을 키우시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그리고 셀프 피드백은 제일 좋은 거는 녹음하세요.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자기 목소리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MC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처음에 갔을 때 난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방송 못 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니까 옆에 있던 MC분들이 자기들은 1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듣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음된 자기 목소리는 더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엄청 좋잖아요. 녹음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처음에는 30초만 하세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1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분 정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타이머를 재서 말씀하시는 것을 연습을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글 타이머를 쓰잖아요. 구글 타이머를 쓰는데 우리 휴대폰에도 타이머가 있잖아요. 내가 말을 어느 정도 하면은 얼만큼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는 감이 와버립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가지고 앞에서 지금 연예인들이 차가 막혀가지고 들어오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15분을 잡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밴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기에서 또 금방 안 내려요. 안에서 머리를 꾸미고 오는데 또 한 10분 걸립니다. 막 하다가 이제 대기실에 딱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제 출연하실 분은 이분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능력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네, 네, 중요하네요. 시간을 맞추는 연습. 네, 진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맞아요. 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상할 만큼 말하는 연습, 네, 초로, 타이머 정말 좋은 도구들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구글 타이머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책, 혹시 책을 더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최사랑님께서 말씀해 그,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야, 부분의 책을 추천을 해드릴까요? 자기 개발 부분이 있고요. 스피치 부분이 있고요. 둘 다. 둘 다요? 네. 자기 개발 부분은 이거 정말 오래된 책인데요. 이 기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성공의 습관, 기회에서 온다. 자기 개발 부분, 찬스. 이거 제 블로그에도 아마 포스팅을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뭐 교육까지 하고 있는 이거죠. 예. 카네기 쪽에도 자기 개발과 스피치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어, 이것도 좋습니다. 내공을 다지는 데는. 네. 책들은 뭐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읽는 책들만 꽂아놨고 밖에 가면 책이 엄청 많은데 저는 책은 읽는 거는 좋아하지 않았었지만 사는 건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 쇼핑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읽습니다. 네. 세 가지 책 꼭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에 한 교훈 요 세 가지 책 딱 만들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거 시간은 상관없나요? 시간이 사실 6시가 됐는데 네. 질문 일단 받은 것까지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혹시 시간이 정말 안 되신다, 가셔야 된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 주시면 됩니다. 질문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보면은 기회 10계명입니다. 기회 10계명 딱 있는데 제가 이제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기회, 생각, 행동, 습관. 이 습관이 운명을 지배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꼭 한 장에 하나 내지는 두 개, 많게는 뭐 여러 개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즘 저는 뭐 말 정리나 생각 정리를 위해서 복주한 작가의 생각 정리 스킬 그거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책은 이렇게 하고, 아까 영상을 찍어서 녹화해 놓은 영상을 보고 스스로 피드백도 괜찮냐고 해주셨는데요. 밑에 칭찬도 감사하고요. 네, 영상 피드백도 도움이 될까요? 영상에 물론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유튜브 촬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촬영할 때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27년을 마이크 잡고 진행을 했으면 유튜브는 잘 찍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원래대로 편하게
편하게 찍는 습관을 들여서 찍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고,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불필요한 행동들이 보입니다, 영상에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캐치 하시면 되겠죠. 영상으로는 불필요한 행동 보고 음성으로는 많이 내 목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 그럼 깔끔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천책, 네, 책 제목은 올려드렸고요. 이제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딱 한 분, 나 이거 꼭 오늘 질문해야 된다 하면 채팅이나 마지막인 분은 혹시 목소리로 직접 한번 이야기해봐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그리고 꼭 스피치 아니어도 되니까 한번 다양하게 질문해 주세요. 또 들이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민혜라고 하고요. 저 질문 여러 개 올렸는데 많이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저는 강의를 많이 하진 않고요.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최대한 이제 활발하게 톤을 높여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음성이. 네. 네, 이거를 신경을 썼는데도 낮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작가님. 그 한 방에 해결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김미래님은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네. 그 책을 낭독하는 유튜버처럼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예. 네. 본인의 그 강의를 하는 내용의 문장에서 강조해야 될 말에 액센트만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늦게 입장해서 죄송해요. 인터넷 시간 오류로 못 들어 아쉽네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김민혜님 같은 경우에는 늦게 입장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늦게 강조를 하시든지 죄송해요 강조를 하시든지 본인 스타일에 맞는 강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액센트를. 네. 늦게 입장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습관을 들이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액센트를 주는, 액센트를 준다. 근데 이렇게 연습 직접,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직접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혹시 나 목소리 조금 체크 받아보고 싶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가님 죄송합니다만 한 분 정도. 네. 내 목소리 꼭 들려드리고 싶다. 작가님한테 용기 내서.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는 지금 몽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달째 도라지를 먹고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어떤 게 좋냐고 여쭤봤던 최사랑이라고 합니다. 홍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서 작가님한테 좀 배우고 저의 생각 정리를 좀 스피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가님한테 배우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코칭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지금 그 내일부터 하는 과정은요. 그 초보 작가님들을 위해서 책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코칭을 원하시면은 책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예, 메일 주소도 있고요. 언제든지 네. 카톡 전화 주시면은 네. 그 이경미 대표님 말씀하시고 연합나비에서 연결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면은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들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네.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맞아요. 문자 네, 먼저 감사합니다. 주세요. 여기 네. 책 이렇게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사랑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도라지하고 내 몸하고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드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끄고 간단히 인증샷을 찍고 마무리를 할게요. 화면은 지금 이미 꺼졌고 제가 이거를 참 인지 알아가지고 네. 전체 화면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화면이 네, 제가 전체보다는 본인 화면만 보이시면은 포즈를 취하시면 되잖아요. 예, 갤러리로 보기로 하시면 네, 되셨죠? 여러분들 다 같이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혹시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시면 이걸로 하시고, 네,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으로 인증해 주실 분은 책으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유튜브, 연합나비 독서 모임 유튜브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시 보시고 복습하셔서 작가님께 또 배우고 싶은 점 있으시면 꼭 복습하고 또 한번 질문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전 두 개를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가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손 들어 주시고 화면이 보이시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네 보여주시는 분 용기 내서 지금 이 줌이 되게 좋은 게요. 쌩얼인지 몰라요 사실. 되게 고와 보여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드러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어떤 분들께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거 여쭤볼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저 피부샵을 가면요. 와이프랑 같이 피부샵을 가면은 피부샵의 원장께서 여자분들보다 제품이 더 잘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것도 운동입니다. 예, 이것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여성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이거.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로션해서 이거 다 합니다. 이거 다 하고 예, 자기 전에도 세수하고 이거. 그리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수하는 겁니다. 네. 와. 장난 대박. 그렇군요. 그런 역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그리고 어쨌든 줌이 좀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냥 조명이 없는데도 굉장히 좋아 보시는 거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운동.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인증샷 찍을게요. 여러분들 책을 안 해서 저는 책을 할게요. 여러분들 다 하트만 하고 계셔서.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것,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리고 기록, 블로그나 SNS에 기록하시면서 내가 오늘 들었던 거 놓치지 마시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연합나비 독서 모임은 10월 10날인데요. 그때는 지금 어떤 책을 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약간 사심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곧 정리가 되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신 장기진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남겨주시고 가세요. 말씀으로. 난리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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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블로그 연락 주세요. 네. 작가님 연락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연락이나 다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가볍게 블로그부터 도전해 보세요. 블로그에 네.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은 제일 좋은 게 이제 북토크 2020 구독자 현재 4명이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 들어오셨던 분들 모두 구독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3분 정도는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예상합니다. 아유, 더 들어가죠. 저희 연합나비 저자특강분들 저력을 제가 믿어주시고. 컴퓨터를 잘 몰라요. 컴퓨터를 잘 몰라서 토킹 클래스라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이쪽으로 사람들을 잘 불러오질 못해요. 다른 데 가서 오픈 채팅방에 가서 이게 뿌리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중에 지인분들에게만 드리기 위해서. 그 저자특강 오픈톡방에 북토크 유튜브와 오픈톡방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 계시죠? 그쪽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에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제가 종료합니다.